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미래형 투표다, 전망형 투표다. 그러니까 총선은 이제 징벌적이고 이제 일종의 회고형 투표지만 대선은 어쨌든 내 삶과 우리 나라를 5년간 이게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냐 이제 이건데 사실 이렇게 가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의 그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지금 100% 이른바 역선택 조항이 없는 그런 걸 도입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룰 세팅은 끝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사실상 이번 대선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본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속성이 이러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이 모든 주자들이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이재명 우월론은 이재명을 꺾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일종의 디폴트 같은 거예요. 기본값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건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그거를 왜 꺼내 들었냐고 물으면 그건 정답을 다 맞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것만 갖고 되겠냐가 있는 거죠. 필요 조건이 있으면 충분 조건이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반 이재명 혹은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우월론은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없어요. 그 충분 조건이 뭐냐면 실제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 던진 이야기들이죠. 근데 지금 이걸 과연 담아내겠느냐? 그걸 담아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른바 빅텐트 혹은 반명의 전선을 두텁게 해서 간다. 저는 가능성이 딱 하나 있다고 보는 건 뭐냐.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2년간 보여줬던, 그러니까 1년간 보여줬죠. 입법권의 남용.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고 본 거죠. 헌법재판소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이 만일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거부권마저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모든 게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건 현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헌정사 가장 그 패권주의적이고 가장 권력 집중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예측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죠. 이 두 개가 합쳐질 경우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경우에 연성 독재가 있을 수 있다. 그 국민의 공포감이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인 지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나 중도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사실 내심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손실회피론 이걸 자극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자극이 될 것이냐는 거죠. 최소한 실체가 있고 그 이재명 그러니까 연성 독재로 규정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다가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은 국민 통합이라든가 합리적이어야죠. 그걸 보여주지 못한 빅텐트가 과연 지속성과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 사실 국민의힘이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가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취임 이후에 집권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집권 내내 20%대 대통령에 머물렀는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MBC에 나와 있지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바이든 날리면도 생각한 거고 그때 바이든이라고 국민들은 다 들었는데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모든 국정의 집권 여당 의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의 책임자들이 다 날리면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이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모든 권력기관이든 기관들이 다 거기에 맞춰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제왕이 됐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를 한 거예요. 그걸 자꾸 민주당에다 갖다 대고 민주당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얘기하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사유 가운데 민주당이 핑계를 댄 사유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결정문 말미에 결론을 내릴 때 얘기한 것은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탄핵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계엄의 사유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하기 어려웠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식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도 결국 국민주권주의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당이 그렇게 했다고 야당이 무리하게 지나치게 대통령을 견제하는 권력을 활용해서 입법권을 활용했다고 하는 지적들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계엄의 사유가 된다거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잠깐만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계엄의 사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 대선은 미래형 투표라는 거잖아요. 네, 전망형 그걸 제가 투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과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기저에 있는 이른바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질 경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물을 텐데 그 대답을 국민의힘이 잘 준비한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승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전 이 얘기를 했는데 굳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계엄을 끌고 올 이유는 저는 두 없다고 가지를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문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반명으로 이번 선거 치르겠다고 하는 건 그건 국민의힘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비호를 계속 집권 내내 키워온 거 아닙니까? 검찰권을 활용해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일종의 이재명 전 대표를 악마하고 난 다음에 그 악마가 자기 잡아먹을 것 같다고 또 공포 심리를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안 되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걸로는 이번 대선 못 치른다. 이미 지난 총선 때 먹혔으면 진즉에 먹혔어야 될 얘기다. 이조 심판론도 안 먹혔던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이미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권, 그다음에 기소권 남용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맥락하고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전체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성찰하고 보수 혁신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를 혁신할 건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다시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 되면 안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혁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수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다시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데 결국은 또 이재명 전 대표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번 대선 치러가지고 국민의힘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